오늘은 수채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채화 첫 시간인데요.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출석을 해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 강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수채화를 오늘 수업 시간에 했고요. 이런 물감을 수채화 물감 중에서 특히나 투명 수채화 물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감과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붓과 여기에 있는 붓은 이제 개인당 하나씩 쓸 수 있는 수채화용 둥근 붓이고요. 이것은 평붓입니다. 평붓은 지금 팔레트를 깨끗이 씻을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백붓은 백그라운드를 칠할 때 넓은 면을 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통이고요. 지금 물통에 물이 떠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채화, 오늘 배울 건 수채화인데, 기본적으로 수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는 색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화는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로 녹여 쓰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수채화라 그래요. 그래서 수채화는 물을 이용해서 붓을 씻거나 물감을 녹일 때 물을 이용하는 것을 통틀어서 수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로 녹여 쓰지 않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유채화 같은 것은 기름을 녹여서 쓰는 물감이고요. 또 유성 페인트는 물을 넣어서 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유성 페인트는 신나를 섞어서 묽게 만들어서 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나가 다 날아가면 물감이 굳게 되겠죠. 또 파스텔이나 크레파스, 크레용 이런 것들은 그런 용매가 그 녹이는 물체가 필요 없는 물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없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수채화를 배우게 되고요. 이 수채화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투명 수채화, 다른 하나는 불투명 수채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포스터 컬러 사용해 보셨나요? 포스터 컬러는 이런 것들을 포스터 컬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종류의 물감을 포스터 컬러라고 그러는데 이런 나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포스터 컬러 물감을 이렇게 떠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터 컬러,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포스터 컬러가 대표적인 불투명 수채화 물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투명 수채화 물감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용할 물감은 투명 수채화 물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투명 수채화 물감과 불투명 수채화 물감의 차이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강색으로 색을 칠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색을 칠한다고 해요. 그러면 투명 수채화 같은 경우는 빨강색을 칠하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위에다 파란색을 칠하잖아요.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겹치는 부분이 보라색이 됩니다. 보라색. 그런데 불투명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강색을 칠하잖아요. 예를 들면 포스터 컬러 같은 거로 칠하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색칠을 하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을 칠하잖아요.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 겹치는 부분이 아까는 보라색이 됐었는데 보라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란색으로 덮어칠해집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그냥 밑에 덮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결과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되고요. 여기에 그냥 파란색이 됩니다. 이것의 결과물은 이 사이가 보라색이 되는데, 불투명 수채화의 결과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투명 수채화의 결과물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 그래서 밑색이 보이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셀로판지가 겹쳐 있는 것처럼 색깔들이 투명하게 밑색이 보이면서 효과를 내는 그것을 투명 수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명 수채화의 기법 중에는 대표적인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꽃 기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덧칠 기법입니다. 물꽃 기법은 물이 아직 마르기 전에 물감과 물에
어떤 삼투압 작용, 그러니까 서로 농도가 다른 물과 물감이 서로 번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드는 효과를 물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채화라는 것은 이 물꽃을 얼마만큼 잘 나타내느냐, 즉 물과 물감의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어떻게 잘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투명 수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칠은 먼저 칠한 것이 다 마르고 나서 나중에 칠하는 것, 이렇게 계속 덮어칠하는 것.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썼던 그 빨강색과 파랑색도 일종의 덧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덧칠은 나중에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이 물꽃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물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학생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강색에서 여기는 빨강색 물감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황색 물감을 바르고요. 여기는 주황색 물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 물감은 농도가 진하고 이 물을 바른 부분은 농도가 약하겠죠. 그래서 이 농도가 진한 것과 농도가 약한 것 사이에 서로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농도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농도가 약한 물 쪽에 있는 물들이 농도가 진한 곳으로 이렇게 녹여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늬가 생기거든요. 이런 무늬가 생기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들을 물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채화에서는 이 물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남기는가에 따라서 그 작품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꽃 만드는 거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시작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물감을 찍어서 충분히 물을 섞어서 녹여야 돼요. 녹여서 여기다가 먼저 물감을 칠합니다. 수채화 물감은 색깔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물을 많이 섞어도 굉장히 빨갛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붓을 씻어서 물을 칠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농도가 진한 물감이 이쪽으로 농도가 연한 쪽으로 녹여서 오고, 또 여기에 있는 물들은 이쪽이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이 아니라 이게 다홍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홍색을 여기에 물에 닿게 또 칠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하면 또 여기에 아름다운 물꽃이 생겨나고 있고요. 물과 물감의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번지고 침투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물을 칠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을 섞어서 여기다가 또 주황색을 칠해주면, 그리고 다시 물, 그리고 노란색, 그 다음 다시 물, 그 다음에 연두색, 그리고 다시 물, 그 다음에 녹색으로 해볼까요? 녹색. 이렇게 하면 지금 이쪽에 윗부분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서로 번져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번지는 효과를 얼만큼 아름답게 남기는가, 이것이 바로 수채화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색깔이 막 섞이기 시작하네요. 색깔이 이렇게 섞이면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렸을 때 더 멋있어지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수채화는 물이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근데 물이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그때그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되면 홈런이고요, 안 되면 삼진인데요. 그거를 꼭 막 그릴 때마다 엄청 잘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연의 효과에 맡겨보는 것도 수채화가 가지고 있는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쭉 이어서 하니까 색깔들이 다 섞이고 있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한 부분들이 조금 물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물을 없애기 위해서 쭉 마른 붓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쪽으로 번져오기 때문에 좀 물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루시안 블루로 여기서 이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물로 발라주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화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보라색이 여기 있네요. 보라색을 여기서 칠해주고요. 그래서 얼만큼 말랐을 때 그림을 그리는가, 또 어느 정도의 물이 고여있게 그림을 그리는가에 따라서 경계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주룩주룩 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만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가, 이것이 수채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여기까지는 굉장히 화려한 색채들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색깔들을 좀 차가운 색깔과 따뜻한 색깔들을 섞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먼저 물을 발라야 되겠네요. 물을 좀 충분히 발라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들이 좀 섞이면서 그러면 좀 이렇게 탁한 색이 나오죠. 탁한 색이 나오는데 탁한 색은 또 탁한 색 나름대로 이 저채도 색깔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채도가 높은 색들과 채도가 낮은 색들이 서로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 학급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학급에서도 보면 좀 목소리가 크고 활발한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조용조용하지만 자기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처럼, 그림도 이렇게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색채를 뽐내는 그런 색들도 있지만, 이렇게 저채도의 색깔들이 또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채도의 색깔들은 그 색깔이 섞이는 것이 아주 조금씩만 변해도 예를 들면 밤색에서 고동색으로, 또 고동색에서 남색으로, 회색에서 또 약간씩 무슨 색깔을 섞어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지금 주황색을 좀 섞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의 물감들이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하는 면적에 따라서, 또 이 경계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고 나면 날짜와 사인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위쪽에 빈 공간들을 또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가면서 화면을 완성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좀 빠르게 또 여기서
쫙 색깔이 번져오죠. 그래서 물이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조절하면서, 특히 보색들을 섞어 놓으면 좀 재밌는 색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란색의 보색, 주황색의 보색과 주황색의 보색을 섞으면 이런 매력적인 회색, 또 노란색과 노란색의 보색인 보라색을 섞으면 또 나오는 이런 매력적인 회색. 다 해볼까요? 노란색의 보색, 파란색, 주황색. 그래서 처음에는 맑고 순수한 색들을 써가지고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거치면 거친 대로, 또 색깔이 덜 섞이면 덜 섞인 대로,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색깔들의 조합이 하나의 화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약간 보라색을 섞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화면이 그려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1학년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제일 윗부분은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대로 빨강색, 주황색, 빨강색, 다홍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을 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쭉 진행했고요. 그래서 물꽃들이 아주 예쁘게, 특히나 노란색과 녹색 사이에서 생긴 물꽃은 너무 영롱하죠. 이런 영롱한 색깔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들의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어떤 추상화가의 가장 멋진 전성기 작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색깔들의 조화가 아주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좀 조용히 묻히고요, 어떤 부분은 강하게 부각되면서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시범 작품보다 훨씬 더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작품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위에 있는 작품, 먼저 봤던 작품보다는 좀 물감을 적게 쓴 것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써서 지금, 그래서 수채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물꽃들, 수채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아주 잘 살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됐고, 또 어떤 부분은 따뜻한 계열의 색깔들을 주로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찬 계열의 색깔들을 주로 사용하면서 어떤 찬 계열은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 모여 있죠. 그리고 따뜻한 거는 여기에 모여 있고요. 또 이거는 약간 다른 종류의 따뜻한 색깔들, 그래서 핑크색과 자주색들, 또 브라운 레드 같은 것들을 쓰면서 지금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색깔들이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들이 서로 각각 다른 곳에 모여 있으면서 이 전혀 다른 느낌들을 내고 있죠. 그런 점들이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작품도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물꽃을 아주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앞부분에서 시작할 때는 주로 채도가 높은 색깔들을 사용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아주 매력적이죠. 마치 먹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렇지만 완전 먹은 아니고 색깔들이 쫙 번져나가면서 너무 멋있게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파란색에서 이 밤색, 회색 으로 변져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된 작품, 전체적으로 잘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화려하죠. 화려하게 빨강색과 녹색, 파랑색, 보라색들을 아주 강하게 사용해 주면서 이 아주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학생은 색깔이 많이 번져 나가기보다는 좀 형태들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좀 마르게 그림을 그렸죠. 마르게 그림을 그렸지만 색깔들의 조합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작품도 지금 물을 적당히 섞어 가지고
화면을 마치 조각보라는 옛날 사람 그 조선시대 조선시대 여성들이 색깔이 다른 천을 잘라가지고 이게 상을 덮는 상보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조각보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의 조각보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것은 색깔 조합이 아까 여학생들은 주로 화려하고 이런 조합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학생들은 조금 조합이 그로테스크한, 그래서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색깔들을 서로 배치하면서 그렇지만 또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종류의 지금 배색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학생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예, 색깔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예, 지금 이것도 굉장히 잘 됐고요.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왔다면 이런 수업을 같이 했을 텐데요. 지금 불행히도 자가격리 혹은 자율격리 중이어서 그림을 같이 못 그렸는데 오늘 이런 수업을 했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수채화 물감이 있다면 방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집에서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혹시 재료가 종이나 물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